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다시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스펙션을 하실 때 우리 인스펙터 우리 준 사장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제 플러밍에서 관했을 때는 보통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자주 보시나요? 물을 계속 틀어놓고 그렇죠. 이제 계시던데. 플러밍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이 네. 그 배관으로 이제 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벽 뒤나 뭐 땅 밑이나 배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집이 이제 노후화 하다 보니까 새 집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적죠. 근데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뭐 LA 쪽만 하더라도 뭐 보통 집들이 뭐 100년 된 집 보통이고요. 그러세요? 오렌지 카운티도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 뭐 플로턴이나 부에나파 이런 데도 벌써 뭐 50년 이상 된 집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배관을 아무리 집 지을 당시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이제 뭐 지진으로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태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배관 상태가 이제 어, 누수가 이제 그 누수가 된다고 하죠. 이제 그쵸. 한국말로. 네, 누수가 되는 게 가장 큰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그거 하나입니다. 누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거고 플러머가 와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그 집안에 누수가 생기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을 이제 사기 전에 그거를 굉장히 이제 염려하고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저도 볼 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이어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보실 때 점검하실 때 보면 지붕 위에서 물이 샜는지도 잘 꼼꼼히 그때 살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네, 링킹 마크 같은 거를 잘 찾아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어쩔 때 보면은 좀 페인트를 칠해서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것도 어떻게 물 계속 틀어놓고 확인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나 저희가 보죠. 이제 그 플러밍 같은 경우는 그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그 열 감지 카메라가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열 감지 카메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현재 조금 이렇게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인스펙터가 패밀리 닥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봐서 일단 인스펙션을 해갖고 플러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쵸. 바이어분하고 거기 있는 뭐 에이전트 분하고 이제 다 같이 계실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에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저기 또 리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더 디테일한 인스펙션, 플러밍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하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레코멘데이션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네, 그쵸. 이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느 그 네. 전문적인 수어라인이나 몰드 이슈 같은 게 생기면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더 그렇죠. 네, 여쭤봐라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조금 의심이 가니까 음. 더 디테일하게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2중, 3중으로 또 음. 그런 방법을 요즘 왜냐하면 프로퍼티 값이 뭐 작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굉장히 큰 자산이죠. 큰 네. 자산이기 때문에 뭐 몇백 불 더 투자해서 음.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또 바이어분들한테도 좋고요. 네. 나중에 뭐 그 집을 그 프로퍼티를 사서 5년, 10년 계속 킵하실 건데 네, 어떤 문제가 적어져야죠. 없어야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언덕에 있는 집을 한번 팔아봤는데, 갑자기 상대방 인스펙터가 소일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래요? 소일 예, 테스트. 예, 그래서 땅의 그 밀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하라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스트럭처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따가 이제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네, 말씀하실 때 제가 또
예. 추가적으로 또 보충 설명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기는 어떠세요? 전기는 75년도, 70년대 그 이전에 지은 집들이 간혹 카퍼 동으로 안 하고 선을 알루미늄. 알루미늄 같은 그 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전쟁을 많이 해갖고 그 굉장히 비쌌어요. 네. 카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지을 때 좀 싼 재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항이 많다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그런 그 위험한 전기선들이 있어갖고 오래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거 빼놓고는 전기는 뭐 크게 그래도 걱정하실 알루미늄으로 일은 돼 있다고 해서 또 위험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네, 이제 그게 그래도 노출이 되거나 안내를 바깥으로, 해드리는 거죠. 바깥으로 이제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지 않고 그거 외에는 전기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근데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거는 예전에 지은 집들은 그 전기 용량이 암페어라고 하는데 네. 전기 용량이 작았었어요. 예. 가전제품 뭐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요즘은 뭐 가전제품 다 전기로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전기차까지도 막 그렇죠. 그렇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인덕션도 하고. 요즘은 그 집안에 들어오는 전기 암페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높은데 예전 집들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개 그 전기 용품을 쓰다 보면은 그 다운된다 그러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래서 다운되는 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전기는 그거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검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멀쩡한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집을 팔다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은 인스펙션이 들어오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지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바이어분들이 좀 그렇죠. 예.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연도수를 말하는 네, 거. 예. 보통 라이프가 어느 정도 되죠, 지붕?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좀 틀려요. 네. 근데 그 보통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거. 그거는 보통 수명이 한 25년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이제 좀 틀려질 수 있죠. 한 30년 쓸 수도 있고, 보통 한 근데 25년.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해가 센 데는 그래서 어떤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쓰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몇 퍼센트 남았다, 몇 퍼센트 남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50% 남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평균 수명이 25년 잡고 한 1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인스펙션 컴퍼니에서 인스펙션 한 다음에, 바이어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콘크리트 타일이라고 해서 그 무거운 그 콘크리트 기와 타일이죠. 올라가시면 깨지지도 않나요? 깨지는 것도 있고 안 깨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있어요.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거는 수명이 보통 한 60년, 70년 정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흔들리다 보니까 지진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깨져서 물이 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봐야죠. 그런 거는 이제 그 패칭 같은 거에서 좀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루핑 컴퍼니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제 2층 집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건 이제 드론으로 드론으로 이제 해서 검사를 하고 1층 같은 경우는 사람이 올라가서 볼 수 있으니까 또 하고요. 그렇게 해서 루핑은 그렇게 하는데 안에 만약에 그 루핑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에 분명히 물샌 자죽이나 스테인이 에릭에 가시면 보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감사합니다. 안 오니까 잘 모르는데 요즘같이 비가 많이 비가 오면 많이 오는데 딱 걸렸네. 이렇게 요즘같이 되시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바이어분들은 좋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비가 안 올 때는 뭐 새는지 안 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비가 안 올 때는 비 올 때를 그렇다고 기다려서 인스펙션 할 물을 수는 뿌리면서 할 없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 직접 올라가거나 아니면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드론 같은 걸로 이제 통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일단 비주얼로 봤을 거의 때 뭐 깨지면 거의 이제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고 안쪽에서는 물샘 자주 그런 거 찾으니까 거의 뭐 미스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붕하실 때는 나 에릭에 올라가면 답답한데 거기 여름에 올라가셔서 여름에 그렇죠. 그렇죠. 뭐 여름에 그 힘들죠. 숨을 못 쉴 정도더라고요. 여름에 굉장히 덥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HVAC, 에어컨디션이랑 히터인데 그렇죠. 여기 그거는 어떻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안에 보면 에스베스터라고 하죠. 그건 뭐라고 하죠? 성면이라고 하나요? 성면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성면이 돼 있는데 그게 또 지금의 또 문제라고 또 짚어진 수가 있나요? 그게 덕이 성면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게. 그게 꼭 문제는 없고요. 예전에 뭐 보통 100년 된 집들, 뭐 50년 된 집들, 75년 이전에 건축돼 있는 집들은 네네. 그 재료가 네. 건축 자재가 성면이 함유된 그런 건축 자재를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줬다고 봐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성면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바이어분이 원하시면은 디테일하게 이제, 그 상태,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성면 같은 경우는, 그 프로퍼티 안에 있는 거를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너무 광범위해갖고 네.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면이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도 성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몸에 건강에 이제 해로운 정도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 성면이 잘 맞습니다. 쌓여 있고 그러면 그 건강에는 해롭지 않은데 그게 어디 좀 부식되거나 이렇게 좀 깨져 있을 때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가 위험하습니다. 먼지에 날린다든가 바람에 날린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네. 뭐 떨어진다든가 벽에 뭐라 그러죠? 벽에 흠집이 나갖고 네. 벽에 부스러기 같은 게 계속 떨어져 내린다든가 아니면 바람에 어떤 그런 게 함유돼 갖고 계속 나온다든가 그러면 몸에 좀 그런 건강에 것들을 해로울 수 찾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지금 건데. 뭐 잘 돼 있는데도 에스베스터라고 하면은 뭐 성면하면 깜짝 놀라갖고 다들 뭐 그러는데 네. 그렇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잘 해주셔서 그렇죠. 불안감을 좀 그런 없애주실 것도,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밖에 HVAC 플러런스나 뭐 이런 것도 다 확인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HVAC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여름이 길기 때문에 네. 에어컨디션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에어컨디션하고 히팅 시스템을 이제 주로 HVAC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검사를 해서 혹시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네. 또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이제 인스펙션 컴퍼니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HVAC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또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래서 집 주인들이 쓰는 방법 중에서 좋은 질문을 네. 하셨어요. 근데 다른 HVAC 것들은 또 관리하는 게 좀 힘들지만 맞습니다. HVAC은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동차 우리가 한 3,000마일, 5,000마일 타고서 딜러 갖다 주잖아요. 네네네. 점검하느라고. 네네네. 똑같아요. HVAC도 한 2년 정도 쓴 다음에 또 사람 불러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수명을 네. 길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루틴이 계속 체크업을 하시는 네, 그렇죠. 네, 여름 없어도 에어컨 틀기 전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와서 네, 한가할 때 네. 문제가 없어도 이거를 정기 점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특히 H백 같은 거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근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전기를 아낀다고 이게 네. 에어컨을 안 틀다가 갑자기 더울 때 틀고 그러는데 이걸 자동으로 해놓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더울 근데 때마다 트는 게 네, 좋은가요? 제 저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해서 네, 제 여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에어컨하고 히터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바람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네. 노약자, 네.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네. 또 저기 어린애들한테는 네. 굉장히 그 바람이 안 좋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천식, 뭐 에스마, 뭐 네. 이런 거 그런 것 원인이기도 하고요. 여름이면은 저희 가정에서 보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건강 별로 안 그 좋아요. 아리조나 이런 데는 어때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캘리포니아 사는 게 캘리포니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풍기. 아주 더울 때 아니면은 자주 네. 안 쓰면 좋죠. 아, 그러세요? 네. 아, 저는 바람이 네. 좋은 바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이 온도를 맞추려기 좋아서 아예 오토로 해놔라.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온도를 유지시켜 놓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틀어서 이렇게 항상 온도를 맞췄는데 집안에 예. 혹시 노약자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하지만은, 네. 그래도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쓰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는 별로 몸에 건강 안 좋다고. 아,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몸에 더위를 좀 참으면 좋은데. 그래서 참아야죠. 네. 저는 옷을 벗든가, 그렇죠. 옷을 입든가. 아주 좋으신 말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 파운데이션 쪽인데 그런 것들은 괜히 잘못 말씀하셨다면 괜히 또 이게 딜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래도 그거는 중요하니까 알고는 계셔야 보통 돼요. 근데 이게 크랙이 있다고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죠. 크랙은 일반적으로 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은 규정치 이상 크게 갔다고 하든가 그런 게 문제지. 일반적인 그 헤어라인 크랙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크랙은 괜찮은데 좀 넓게 굵게 깊게 가 있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플러턴 쪽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언덕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평지 저쪽 그 사우스베이나 세리토스 이런 데는 평지가 많은데 이쪽 그 플러턴 쪽은 그 언덕이 많은데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그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는 집들도 꽤 있어요. 저도 어느 집을 들어가 보면 집이 언덕에 있는 집들이 양쪽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기울어진 집들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을 보면은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집은 근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막상 또 살려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또 사는 사람이 또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다 이 디스크로즈는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이제 검사를 해서 레이저로 이제 그 레벨을 검사를 해서 기울어져 있는 집은 리포트도 하고 얘기도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집을 사신 다음에 구입하신 다음에 5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이 집을 다시 리스팅 이제 팔라고 내놨을 때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고쳐서 팔지 않는다. 더 고치기도 힘들죠. 그쵸.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근데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는데 나중에 팔 때 그 새로 바이어가 분명히 그걸 또 팔기 힘들어지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좋아서 샀는데 마음에 들고 이 집 좋고 뭐 이런 부분 좋고 해서 마음에 들어 샀는데 나중에 팔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알고는 지나가야죠. 알고는 사셔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 그렇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제 파는 판매자들에게 이게 그런 걸 뭐 이제 구매자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은 판매자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그거를 특히 이거를 이제 요즘 같은 바이오마켓에서는 네. 좀 이제 집하는 것이 이제 구매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구매하는데 플러밍, 전기, 지붕, HVAC, 파운데이션 기본적으로 한 5가지는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이제 좀 안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오래된 집들은 좀 이제 인스펙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인스펙션 하러 딱 오면은 막 계속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인스펙션 하는데 방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잘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이제 잘 검사하시고 나오셨을 때 이렇게 좀 잘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부분 하여튼간 나중에 집을 구매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잠깐만 쉬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